북한 매체들 아직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5년 전에 2013년 3월 31일에 북한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겁니다. 뭐 핵과 경제를 같이 틀어쥐고 가겠다 이거를 김정은이 육성으로 공식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그 5주년을 맞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IOC 위원장 왔다 간 소식 정도만 전하고 말았어요. 근데 3월 31일 날 말했던 거 이거를 뒤집기 위한 논리를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그럴 의도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네. 북한은 완전히 통제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대로 하면 5주년 핵 경제 병진 노선 제시 5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크게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토마스 바우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비핵화 하려는가 보다 이런 의지를 하는데 이게 다 김정은의 어떤 외교적 책략들이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내부 행사로서 할 가능성은 충분히 큽니다. 네, 당에서. 일단 그 5년 전에 김정은이 직접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섭니다. 경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노선입니다. 예, 5년 전에 저렇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행보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다른 나라, 특히 미국 서방 쪽에 있는 언론 매체들이 의구심을 표시하는 내용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외신들에서도 좀 이걸 좀 부정적으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정은의 속내가 과연 무엇인가. 네네. 이게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냐.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장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네. 이게 의미가 많기 때문에 비핵화가 단지 지금 김정은이 한 건 최종 단계로서 조건이 맞다면 비핵화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작에서 있어서 핵과 미사일을 실험은 중단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험 중단이지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원자로도 계속 돌아가고 농축도 계속 하고 있고 원자탄 무기도 계속 만들고 있고. 네. 그럼 바뀐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워낙 미사일을 많이 쏘고 핵실험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본다면. 따라서 프로그램 정도는 동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미국 언론에서 저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냐면, 네. 2005년에 9.1 공동성명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잖아요. 이것도 네. 이제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9.1 공동성명을 그렇죠. 깼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깨버린 거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져가지고 북미 협상을 해가지고 2.13 공동성명이 나오고, 이게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서 핵을 폐쇄시키고 셧다운하고 불능화하고 90%까지 됐는데 거기서 검증과 사찰 문제 나와가지고 2008년 12월에 완전히 깨졌거든요. 깨지고 그간에 북한이 받았던 많은 그 제재 해제라든지 그리고 서방과의 그 긴장 완화 이런 걸 다 누린 다음에 다시금 핵 개발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는 비핵화도 그것이 다시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술은 세술이지만 병은 세 병이지만 네. 술을 15년 된 술을 세 병에다 넣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다. 내용은 똑같은 거다. 따라서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상당히 강한 미국의 언론의 논조인 거죠. 네. 지금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딱 그 부분 우려스러운 그 징후가요. 어제 동아일보 그 베이징발 기사에서 나타났는데 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이 중국 다녀가고 난 다음에 인민일보에 이런 게 났다고 합니다. 북한의 철강 금속 공업을 격려하는 뭔가 혁신적이고 북한의 철강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기사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좀 완화해가지고 유야무야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와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또 그 핵심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가지고선
조중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정상화됐고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미일 공조, 심지어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완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은 비핵화가 과연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개화됐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가 마치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우리가 세계에 알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네. 비핵화의 논의는 마치 한국이 주도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네. 실상은 북한 쪽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단계적인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비핵화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이 반도에 이제 배치되지 않는. 주한미군 그럼 출동하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과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이 비핵화 자체를 자신들의 핵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이 한반도로 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맥락에 대한 선호 완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큰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과거에도요, 이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딱 10년 전에 육자회담의 결과물로 영변 원자로 냉각탑 이걸 폭발을 하는 장면을 서방 언론을 불러서 연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뭐 다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제재들이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 부원장님, 저런 전력이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도 잘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두 분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해 보려면 그 사람이 지난날에 해온 걸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5년 동안 지금 미국 정가 분위기도 25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말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니까 눈을 부릅뜨고 보고 네. 하나하나 행동으로서 증명을 해 보면서 사찰을 나가면서 해나가겠다는 거거든. 저 2008년도 냉각탑, 저거 뭐 냉각탑, 저거 뭐 한 1억짜리, 2억짜리 냉각탑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미국 크리스토퍼 시장 불러놓고 꽝 하니까 이제 북한 비핵화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10년 지난 다음에 얼마나 엄청 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프로파간다가 과연 정말 믿을만 한 거냐, 이거는 각자가 판단을 할 문제지만 어쨌든 상당히 신중은 기해야 된다. 예, 저런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하다는 이제 설명을 해주신 말씀을 겁니다. 하나 네. 드려드리면요. 네. 당시에 이제 CNN이 저걸 중계를 한 그렇죠. 중계권을 받아가지고 생중계. 저거 폭파비를 다 CNN에서 받아내고 그다음에 전 세계 평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테러 지원국 해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확 돌아서는 거죠. 중계비를 그러면 제가 CNN이 북한에 지불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양의 뭐 체제비라든지 저 폭파비 뭐 그러니까 몇 억 정도 줬을 겁니다. 근데 그 제일 좀 그 안 좋은 게 뭐냐? 제가 좀 기만당했. 저 부분은 좀 기만당했다고 적어도 보는 게 저게 공냉식 그 냉각 방식이에요. 냉각탑이라는 게 공기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 보면 순행식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내연기관에도 공냉식, 순행식 있잖아요. 그렇죠. 공냉식이 저게 낡아서 더 효용이 없어서 어차피 다른 걸로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저걸 폭파시키면서 돈은 받아내고 중계하고 테러 지원국 해제했다. 저게 대표적으로 좀 북한한테 당한 케이스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저거 당한 건 당한 거고 그러나 검증과 사찰 문제 가지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한 10년 동안 회담조차 못 해본 거 이것도 잘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되냐? 북한에게 저는 핵심이 뭐냐면 북한이 가진 핵 시설과 핵무기, 미사일 신고를 받아서 사찰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검증부터 해놓고 그래서 신뢰를 좀 쌓고 하나하나 계속 보면서 네. 이번엔 뭐 해체한다. 그러면 조금 해제해주고 네.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 핵을 포기한다는 거를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고 그거를 또 기간도 정해놓고 그러면 네. 2022년이다 그랬고 몇 년 동안에 한다고 해서 단계별로 나가면서 사찰도 받고 하면서 간다면 조금은 믿을 수 있겠다. 자, 홍 목사님, 이어서 좀 계속 또 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지금 미국에서는 한 번에 지금 다 끝내자 이렇게 하면서 흔히 말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왜 단계적으로 풀어가면서 뭘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그건 건가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뭐 미국식으로 하면은 거기게 리비아 사례인데 리비아가 2003년 12월 달에 가다피가 그냥 대량 살상 무기 포기한다. 네,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관계가 바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찰받고 다 해체하고 검증까지 다 받은 다음에 3년 뒤에 수교했는데 그 뒤에 5년 뒤에 내전이 돼가지고 나토의 지원하에 가다피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이 왜 그걸 주장하는지는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워낙 기만적이다, 속았다 이렇게 15년간 생각이 되니까. 속았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로 리비아식으로 했던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리비아식 방식이 우리로 봐서도 좋지만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핵 폐기 단계를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보고 10년 동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핵무기를 한 10개 정도는 계속 갖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중단부터 하고 동결하고 그다음에 폐쇄하고 불능화하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도중에 그때도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은 자위력으로서 핵을 충분히 갖고 있으려고 할 테고요. 네. 그러니까 그 10년까지 우리가 계속 사찰 검증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 여부인데, 민주국가들이 이렇게 아주 단합된 힘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집요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 젊으니까 앞으로 60년 이상 통치한다 보고 아이고. 적어도 10년은 보장받고 네. 그때까지 뭔가의 허점이나 또는 불신이 있으면 그걸 빌미로 또 나간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정말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그 단합해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네. 쉬운 문제는 아니죠.